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은 왜 분노하는가? 어제 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기세 4인 가구당 1,500원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가스료 2,200원 정도, 그러면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실패,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기료와 가스료를 현실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하여 석유값도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전기료나 가스료 같은 게 오르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물가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언론도 이 한전의 경영인들의 천문학적인 고액 연봉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이 근본적인 적대죠. 어떻게 지적한테서.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 이미지의 사유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경제적인 것은 오늘날 어떤 관계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는 비관계적이고 비장소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죠. 이거는 뭐 당연히 지적의 어떤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 사회에 균열을 내고 들어오는 실제가 있는데 그게 자본이야.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 적대와 관계된 거예요. 이게 당연히 마르크스한테서는 계급투쟁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대로 변형되면서 특히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그 다음에 생태학적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저항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운동들은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적대, 계급투쟁이란 뜻이에요. 적대가. 지적이 엔테거니즘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지적 작품을 읽다가 보면 이 적대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마르크스한테서 계급투쟁.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를 보다 더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들이 다 좋은데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소수의 기득권들의 어떤 부의 축적을 은폐시키는 근본적 적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글로벌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손상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늘날 살아있는 철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바디우도 메타폴리티카라고 하는 작품에서 오늘날 진정한 적은 자본이나 제국이 아니라 민주주의다 이런 말이에요. 랑시에르도 그의 곳곳에 다양한 작품들, 특히 민주주의의 정오, 거기에서 이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독특한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죠? 지적 역시도 대표적으로
멈춰라 생각하라. 이건 뭐 학술, 그러니까 철학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사적인 논평식으로 쓰여진 작품이고, 곳곳에서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그죠? 이야기해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왜 모순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글로벌 자본주의는 이게 영토를 또 어떤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 온 세계를 자본주의의 힘으로 지배하죠. 이 글로벌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양극화된 부가 소수에게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그 부에 대하여 꿈을 꿔야 돼. 근데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1세계, 2세계 국가들이 제3세계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결코 3세계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예요.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에 민주주의는 뭐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자본주의는 이 평등의 민주주의 가치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소수에게 부가 돌아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경쟁에서 뒤진 자들의 어떤 물질적 조건은 점점 악화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정치 제도에 의하여 유지되는 독특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세계 전체를 구조로 놓고 볼 때는 거기에는 언제나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메워질 수 없는 균열이. 그래서 지적은 초기부터, 그죠? 이데올로기에 숭고한 대상부터 헤겔로 돌아가서 락강을 통하여 헤겔을 다시 복원시키자. 헤겔의 절대주의 개념은 어떤 이데올로기로 실제의 균열을 덮는 것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독특한 해결 읽기죠, 그죠? 당연히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 단계에 각각의 종합과 지향의 개념, 쥔태제와 아우프헤붕의 개념은 그 안에 언제나 모순과 대립과 균열과 불화를 포함하고, 이것은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것. 락강의 상징계의 질서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실제의 균열 역시도 그런 독특한 독법이에요. 이게 이제 지적한테서는 점점 후기로 가게 되면서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이 균열의 지점에 자본이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 자본에 대한 욕망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 욕망인 거야. 프로이트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꿈의 해석에 나타나는 삼중적 가설이 있잖아. 그죠? 꿈은 어떤 원초적인 꿈의 사고가 있어. 이거는 무의식적 욕망과 관계되는 거야. 그런데 현실 원칙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검열이 있잖아. 이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꿈을 꾼 자는 언제나 자기의 그 욕망을 전치와 압축을 통하여 표현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꿈의 사고는 언제나 전치와 압축의 이러한 감춤과 위장을 통한 표현되고 드러난다라. 오늘날 그래.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 성차별, 남녀의 어떤 그러한 차별, 인종차별, 또 반유대주의, 독특하게도 반유대주의 안에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기호가 숨어 있잖아. 그리스도교인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하는 극보수의 어떤 일부겠죠, 당연히. 그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바디우나 지적이 그리스도교를 성령 안에서, 그죠, 하나된 평등주의적 공동체를 이야기했다.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인 거야.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죠, 그죠? 이런 것. 어떤 이데올로기,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 적대인 자본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계급이 사라진 사회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저항은 결코 어떤 개인의 인격적인 어떤 것을 공격하는 걸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마르크스 역시도 그 사회 구조의 전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구조에 사람들의 실제를 구성하는 건 자본이에요. 이 근본적 적대를 무시하고 그냥 문화적 적대만을 갖고 운동을 펼치는 거는 이걸 은폐하게 되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 한번 봐봐. 이런 적대는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사회 구조의 힘의 이동을 보는 거야. 응? 여러분들 봐봐.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죠. 지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야. 응? 예도가 예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적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정치인들에게 어떤 엄청난 신뢰를 보내는 이런 문화가 있어. 그렇죠? 응?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러분들 봐봐. 랑시에르라든 다 이야기하는, 오늘날 바디우도 이야기. 이들이 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게 되겠나. 정치인들을 입체적으로 그냥
따르고 숭배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사회를 개혁시키는 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잖아. 그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한번 봐.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이들은 이미 기득권이에요.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운동에서 이 자본이 갖고 있는 이 실제를 다 감추고 있어. 그러니까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민들이 이 고통을 분담해야 돼. 누구를 위한 분담이라는 거예요? 응? 여기로부터 정치인들이 어떤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어? 말로만.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이야기했어. 언론개혁 좋다. 그 다음에 자유선거도 좋아. 선거를 통하여 정말 부정부패 없이 그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는지, 또 다양한 정치적 문제점, 그죠? 많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자유가 있는, 그게 뭔지 알아요? 응? 자본론함 읽어봐. 경제철학 수고라든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자유를 결정하는 최종 신급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자유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봐봐.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치인이, 그러니까 예도는 민주당의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런 포퓰리즘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미 기득권이 돼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 이미 기득권이 됐어. 지적은 이것을, 그죠? 자본주의를 통하여 나타나는 불평등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이미 글로벌리즘으로 바뀌었는데 민주주의는 국가에 제한돼 있어요. 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면은 어떤 세금 정책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저항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는 진화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은 기존 질서의 힘을 유지하는 어떤 힘으로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응? 다시 말하면 가진 자들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진보라고 하는 자들이 정치를 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실제의 균열을 내는 게 자본이야. 그러니까 락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상징계의 질서를 통해서 메워질 수 없는 균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로 돌아간 이유는 지적은 언제나 해결로 돌아가잖아. 이 실제를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상징화로도 메울 수 없다라. 이 상징계의 질서의 의미와 사실에 균열을 내는 그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야, 돈이야. 이 무의식적 욕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제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욕망으로서는 언제나 희망사항으로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인 거죠. 그리고 그 실제는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입니다. 자체로.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끈덕진 사물과 같은 거야. 락강한테서와 같이.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이런 경제적 조건을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자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미 자기가 고액연봉을 받는 정치인인데 그 수고를 왜 하겠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어떤 대표자도 그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결코 완벽하게 수렴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택받자 말자 그는 이미 뭐예요?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여러분, 자기가 기득권이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위 계층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이미 기득권자예요. 이걸 까는 게 지적이요, 랑시에르요, 바디오야. 그러니까 오늘날 저건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도 아니요, 제국도 아니야. 이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이야. 그래서 정말 구토가 일어나. 사회 문화적 문제를 갖고 이 근본적 적대인 계급투쟁의 근본인 거죠. 균열을 내고 들어오는 이 자본에 대한, 국민들이 시장에 가서, 서민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 이건 은폐돼 버려. 나쁜 놈들인 거죠. 이런 게 무슨 진보야, 이런 인간들. 응? 그 정치인들은 이미 기득권이야. 그게 국민들은 거죠. 정치인들을 이렇게 누구를 뽑아야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야. 그게 어떤 인물을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할 수밖에 하는 그 한계가 이미 그죠? 그 제도의 한계인 거예요. 이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자는 없어. 대개 다가 도덕적인 문제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인간들인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응?
지적은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랑시에르도 분노하는 거예요. 응? 이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이 한계.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그 균열의 지점을 못 보게 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가 된 이런 정치인들이야.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언제나 국민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말을 해. 여러분 봐봐, 전기료 올리면서 이 자본주의 구조가 갖고 있는 전문 경영인들의 고액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 몇 명 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한 구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언론을 본 적이 있나요? 그냥 단지 현실적으로 이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면 그 경영인들이 그 자본을 갖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구조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19세기의 부르주아들이야. 오늘날은 부르주아가 사라진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이념으로 덮어뜨기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게 지적적으로 말하면 근본적 적대를 문화적 적대로 바꾸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은폐한 자들인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도가 비판했던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런 거야. 저쪽이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쪽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인 거야. 정말 불쌍합니다. 이 분단된 현실도 한몫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가장 힘든 건 국민들이에요. 거기서도 경제적 약자들인 거죠. 대부분의 국민인 거죠. 전체를 못 보게 하고, 그죠? 철학은 전체를 보는. 그게 지적이 해결로 돌아가는 거는 전체를 보게 하고 어떤 이데올로기나 관념이 상징계의 질서로 낙관적으로 해결을 보면 이 실제의 균열을 막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균열은 언제나 매 순간 이데올로기 비평을 통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 여러분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불평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죠? 모든 눈을 갖다가 돌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예도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의 이런 작태들을 오히려 싫어했던 거야. 지네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그죠? 상위 계급이에요. 지적이라 그랬으면 엄청난 분노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근본적 적대였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배를 그래서 끊임없는 문화적 불평등을 갖고 이걸 덮은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뒤에 가면 기득권이 무슨 서민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온갖 역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왔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 적대를 은폐시키고 이런 문제들만을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를 기만하는 거라는 거야 지금. 이런 걸 감추는 거야. 이는 전체를 못 보게 하는, 전체의 구조에서 왜 소수에게로 자본이 집중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이런 문제점, 그죠? 거기에 대하여 지적은 분노한, 얘도는 거기에 숨어서 얘도 역시 분노. 이런 문제 정치인들이 그죠? 자기 이미지를 갖고 뭐 이야기할 때 거기에 쏙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 경제적인 문제, 그죠? 마르크스가 어떤 계급 투쟁의 근본적인 문제로 삼았던 이 경제적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는 그런 정치인은 다 가짜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서, 그죠? 그러니까 도덕이나 군자나 자기 이미지를 통하여 이런 걸 감추게 만드는 거야. 기만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 손으로 뽑았던 민주투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한번 보세요. 얘도 강의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어디 계시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주스.